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복지 희망사다리 조박사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분노 사용 설명서 세 번째 시간으로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분노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그럼 이 기회는 더 멋진 인생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를 치유하는 방법인데요. 수치심은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수치심은 자아와 자존감의 연장에 있는 개념으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느끼는 것인데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수치심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수치심은 사회 규범에 적응 같은 행동을 촉구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수정하려고 하고 그 실수에 일생을 얽매여 살지는 않습니다. 반면 건강하지 못한 수치심은 자신을 과소평가할 경우 행동에 위축이 되고 문제를 낳아서 우울과 슬픔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수치심은 감정의 분노인데요. 건강하지 못한 수치심은 자신을 숨어 지내게 하고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감정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그러한 수치심에 얽매여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나 싫어하는 상황, 자신이 창피를 당했거나 비난을 당했거나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라고 하고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든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수치심 분노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 분노를 내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대신해 다른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하는 쪽으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감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주고 자신은 수치감에서 빠져나오려는 속임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마음과 책망하는 마음의 교환으로 무의식적인 게임이 펼쳐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심 분노는 매우 위험합니다. 수치심은 매우 불쾌한 감정이고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이고 어딘가 결함이 있는 존재이며 나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자신에 대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신의 결함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자신은 너무 부족하고 작아 보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부끄러워 숨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면 대인관계가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수치심으로 인한 분노는 정서적 상처이기 때문에 쉽게 회복하기 어렵고 자신의 부정적 신념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간간히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겠지만 자신이 모욕당했다는 생각으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인하는 것으로 결말이 나는 비극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를 치유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욱하는 성질을 버리겠다. 특히 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욱하는 성질을 내지 않는다. 만일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가 수치심을 느낀다 해도 분노하는 말이나 행동을 멈추고 잠시 물러나 있겠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어, 자신이 이름을 써서 소리내어 약속을 합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요. 둘째, 수치심이 어디로 왔는지 원인을 탐색해 봅니다. 욱하고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을 관찰해야 합니다. 무엇이 자신의 수치심을 촉발시키는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암시 중에 거슬리는 말이나 행동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싫었던 때를 떠올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세 번째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고쳐야 합니다. 부정적인 메시지를 멀리 멀리 던져버리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아야 합니다. 넷째, 부정적인 메시지가 가령 넌 못났어 그러면 아니야 나는 매력적이야 나는 존중해 넌 노력해도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아 아니야 나는 사람들을 좋아해 난 필요한 존재야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로 바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자신에게 칭찬을 해야 합니다. 칭찬은 분노가 더 커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좋은 점과 내게 소중한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좋은 점을 찾는 데 주력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은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바탕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곧 당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는 내 마음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목록을 작성해서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또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였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충분히 하였는지, 자신과 타인에게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자신과 타인에게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이런 목록을 매일 체크를 해 보면서 자신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해야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타인에게 주면 타인도 그것을 내게 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그게 인간관계의 황금률입니다. 수치심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경험과 느낌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정서적, 육체적 학대를 받았거나 부모님이 비난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이거나 무관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비난 속에서 제대로 성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고 존중하는 사람들 속에 지내야 합니다. 자신의 수치심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분노에 대한 징후가 있을 시 마음을 먼저 가라앉힌 다음 호흡으로 진정시키고 심호흡을 하면서 나는 욱하는 성질을 잘 조절할 수 있어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그래도 화가 나면 잠시 자리를 떠나서 상황을 전환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잘합니다. 강한 사람은 외유내강입니다.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관리를 잘합니다.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 긍정적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포함시키고 나 자신부터 이를 실천하는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 내 자신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해라. 그게 인간관계의 황금률입니다. 자, 오늘부터 지금 당장 실천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